리버풀이 공식 경기 3연승을 달성하며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17라운드 토트넘과의 맞대결 결과는 상처뿐인 승리였습니다. 브래들리의 부상으로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이삭이 득점과 동시에 반더벤과의 충돌로 인해 다시 교체되었는데 이 교체로 인해 들어온 프림퐁마저 히샬리송의 엘보로 인해 입에 출혈이 생기며 키에사와 교체되는 리버풀로서는 승리했음에도 전혀 웃지 못할 경기였습니다. 반다이크 또한 엄청난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시몬스가 스터드로 허벅지를 찍어 스타킹이 찢어지거나 로메로가 코나테와의 경합 과정에서 흥분을 참지 못하고 심판이 보는 앞에서 보복성 타격을 가한다거나 격투 게임이 생각나는 수준의 히샬리송의 목조르기까지 분명 토트넘 선수단의 경기 태도는 매너가 없는 걸 넘어 스포츠맨십 자체가 결여된 수준이었고 이 모든 과정이 경기의 일부라고 축소시켜도 최소한 무승부로 끌고 갈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만 남긴 경기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라인업부터 경기 분석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트넘은 4-2-3-1의 포메이션으로 골키퍼의 비카리오, 포백의 포로, 로메로, 반더벤, 스펜스, 3선의 그레이, 벤탄쿠르, 2선의 쿠두스, 베리발, 시몬스, 전방의 콜로무아니가 출전했습니다. 선발 라인업만 4-2-3-1의 형태일 뿐이지 사실상 4-2-2-2로 시몬스가 오른쪽 폴스나인 롤을 맡으며 중앙과 오른쪽 사이에 패스를 이어주는 채널 역할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왼쪽 윙어 역할은 풀백인 스펜스가 맡았는데 매번 전진하진 않았지만 스펜스에게 볼 캐리의 임무가 맡겨졌을 때 빠른 주력을 살려 공을 몰고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시몬스에게 공을 넘겨주고 동시에 오프 더 볼이 좋은 콜로무아니와 함께 리버풀의 수비를 박스 바깥쪽으로 끌어당겨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시몬스의 패스를 받은 쿠두스 뒤로 포로가 뛰쳐나왔는데 프랭크가 측면 뒷공간을 노리는 풀백의 전진 배치를 통해 케르케즈가 마음 놓고 쿠두스를 따라갈 수 없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꼭 포로를 공격에 투입하지 않더라도 시몬스, 쿠두스의 플레이메이킹 자체가 위협적이라 우측면에 두 명만 몰아놓고 티키타카를 하면서 중앙에 베리발, 아치그레이를 투입하기도 합니다. 그레이, 베리발, 콜로무아니의 키가 모두 187cm로 제공권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 시퀀스는 알리송이 막아내긴 했지만 콜로무아니의 위협적인 슈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경기 극초반 구간까지만 해도 토트넘이 계속 리버풀의 왼쪽을 공략한다면 득점까지 한순간이겠구나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전반 29분 시몬스가 대형 사고를 내버렸는데 공을 가진 반다이크를 쫓아가다가 스터드로 반다이크의 종아리 쪽을 찍어버린 겁니다. 잘못하면 반다이크의 아킬레스건이 터질 수도 있었으며 처음에 옐로카드였으나 VAR 확인 이후 레드카드로 변경, 다이렉트 퇴장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는데 경기 내적으로는 우측면 선수들의 부담이 갑자기 커졌다는 것과 여전히 라인을 올려서 압박한다면 뒷공간이 털릴 위험이 더더욱 커지기 때문에 토트넘이 라인을 내리는 수비가 강제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히샬리송의 투입 이후 추격 득점이 한 차례 있었고 코나테의 파울로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찬스가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로메로가 주심이 보는 앞에서 코나테에게 보복성 발길질을 했고 경기 중에 이미 경고를 받았던 로메로가 그대로 퇴장당하며 그나마의 동점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토트넘의 자멸은 선수단 스스로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리버풀은 슬롯과 선수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부상 발생과 선수 보호 차원에서 특정 선수들의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전은 시몬스의 퇴장이 발생한 30분 이후 결정적인 찬스가 한두 번 정도 나오긴 했으나 사실상 영향가 없는 전반전이었다고 생각되고 그래도 조금 눈여겨볼 만한 세팅이 있다면 2선 사이드에 비르츠, 소보슬라이를 배치함으로 메갈리스터와 자유로운 스위칭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인데 3명이 모두 공격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를 지시받은 게 확실하다면 특히 그동안 앞뒤로 움직이기만 했던 케르케즈가 사이드에 충분한 공간을 부여받으며 확실히 강점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브래들리의 부상 이심으로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이삭과 교체되면서 에키티케가 윙어로 빠지게 되었는데 저는 윙어라기보다 살짝 사이드로 빠진 폴스나인으로 봤습니다. 이 상황은 토트넘의 공격 시퀀스이고 리버풀에게 압박받는 상황에서 베리발, 쿠두스, 로메로의 순서로 공을 반대쪽으로 빼는 과정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만 오픈된 공간은 반더벤과 스펜스가 있는 왼쪽이었고 중앙에 콜로무아니가 본인에게 달라고 하고는 있지만 이미 코나테가 콜로무아니의 수비를 하려고 뒤돌아 있습니다. 애초에 토트넘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포로도 나와있고 경기장 중앙은 리버풀 선수들 8명이 점령하고 있는데 로메로는 콜로무아니의 손짓만 보고 중앙으로 찔러주려다 메갈리스터에게 막히는 대참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이삭은 튀어나온 공을 재빨리 우측의 에키티케에게 패스했고 에키티케는 좌측 하프스페이스에 위치한 비르츠에게 패스,
비르츠는 잠깐 공을 키핑하며 두 명의 수비수를 끌어당기고 이삭이 침투할 수 있도록 스루 패스를 내줬습니다. 에키티케, 비르츠의 하프 스페이스 포지셔닝을 포로 스펜스를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시켜 측면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토트넘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고 결국 선제골로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삭이 불미스러운 부상으로 프림퐁과 교체되었는데 이때부터는 또 경기 운영을 다르게 가져갑니다. 프림퐁과 비르츠를 완전히 클래식한 윙어로 측면에 붙이고 메갈리스터와 케르케즈를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동시에 존스와 흐라벤 베르를 바로 뒤에 배치하여 윙어와 침투하는 선수들 사이의 채널로 사용했으며 특히 케르케즈와 프림퐁이 속도에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리버풀의 공격 상황에 침투가 부담이 되어 자연스레 라인을 뒤로 뺄 수밖에 없었고 또 프림퐁, 비르츠가 각각 윙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어느 정도 내리면서도 공이 측면으로 빠지면 측면으로도 선수들을 배치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케르케즈가 침투를 시도한 건 아니고 센터 서클 근처에서 빌드업을 시작할 때 존슨이 3선을 압박해서 역습의 위험성이 있다면 굳이 케르케즈를 올리지 않고 존스가 3선에 그대로 위치합니다. 의도가 뭐였든 간에 리버풀은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프림퐁이 측면에서 공을 받고 박스 쪽으로 천천히 좁혀 들어오자 메갈리스터가 박스 바깥쪽으로 빠져주었고 벤탄쿠르가 메갈리스터를 따라 나가며 일시적으로 공간이 생겼습니다. 프림퐁이 발을 뻗는 스펜스를 보고 키핑하여 역동작을 걸고 크로스, 로메로 뒤쪽으로 침투한 에키티케가 헤더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 상황으로 인해 전술 변화가 강제적이었지만 슬롯이 선택한 용병술은 결과적으로 맞는 선택이었고 그 과정에서 비르츠가 멀티플레이 소화 능력을 보이며 이삭의 득점에 관여하며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프림퐁 또한 윙어로서의 가능성과 공격 포인트로 리버풀의 승리에 기여한 점, 마지막으로 케르케즈가 수비적으로 여전히 하자가 있지만 후반전 들어 언더래핑의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가져가며 가운데로 선수를 끌고 들어가거나 데리고 나오는 모습 등을 통해 인버티드 풀백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포의 부상 복귀 이후, 살라의 복귀 이후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비르츠, 메갈리스터, 소보슬라이, 존스, 흐라벤베르의 윙어 없이 총 5명의 미드필더를 선발로 세우고서도 다양한 전술을 통해 실적을 냈다는 점은 앞으로 개편될 리버풀의 새로운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는 경기 외적으로도 할 말이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거친 태도에 대해 코멘트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주심의 일관성 없는 판단이 경기가 격해지고 선수들이 과열되도록 방치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주심 또한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겠지만 이와 별개로 토트넘의 필요 이상의 격한 플레이는 토트넘과 상대팀 모두를 위해 개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반다이크에게 백태클을 한 시모스부터 프림퐁에게 엘보를 날려 과한 출혈을 발생시키거나 격투 게임이 생각나도록 에키티케의 목덜미를 잡은 히샬리송, 호나테가 먼저 파울성 플레이를 하긴 했지만 주심이 보는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미 경고가 주어진 상태에서 보복성 팔 가격을 하며 결국 퇴장으로 경기를 망친 로메로까지 토트넘 입장에서 단순히 퇴장이나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징계성 출장 정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몬스는 최소 3경기, 로메로는 1경기 이상 징계가 예상되며 단순히 이번 경기만으로 축소시켜 보더라도 팀 동료들에게 체력적 부담감을 떠넘겼을 뿐 아니라 충분히 동점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망친 주범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어떤 파울을 했는지에 대해 따지기보다 토트넘은 당장 이후의 경기를 걱정해야 하는데 19라운드까지 남은 2경기가 모두 원정 경기이고 팰리스, 브렌트포드 모두 선수의 퀄리티를 떠나 토트넘보다 윗순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 얕볼 수 없는 경기들입니다. 19라운드까지 경고가 누적 5장이 채워지면 징계로 인하여 한 경기 출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번의 경기에서 한 번이라도 경고를 받으면 안 되는 4명, 벤탄쿠르, 반더벤, 히샬리송, 포로 중 3명이 이번 경기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매 경기 평균 2장 이상의 경고를 받는 토트넘이 앞으로의 일정에서도 경고를 받지 말란 법이 없으며 특히 위험군에 속한 선수들 모두 팀의 주축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경기의 승패를 떠나 스스로 무너져 내리며 반등의 기회를 내던지는 팀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리버풀은 모처럼 공식 경기 3연승과 비르츠, 프림퐁의 레버쿠젠 듀오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케르케즈의 인버티드 풀백으로서의 가능성과 프림퐁 윙어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연이은 부상자의 발생으로 인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축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반전에 좋지 않았던 흐름을 후반전에 완벽히 수정해서 먹히는 전략을 다시 준비했고 부상으로 인해 선수들이 실시간으로 교체되고 있음에도 결국 경기를 이겨냈기 때문에 코멘트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는 리버풀을 상대로 쿠두스, 시몬스, 포로의 위협적인 우측 빌드업으로 상당히 선방하는 공격 방법을 준비해오기도 했으나 결국 거칠다 못해 험악한 경기 스타일로
프랭크 감독이 선수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선수단은 열정과 거침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이 그저 야생마처럼 날뛰기만 하며 상대팀 선수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망가지면 시즌 초반의 리버풀처럼 슬롯이 범인이네, 살라가 범인이네, 비르츠가 범인이네 하고 결국 범인 찾기에만 혈안이 될 겁니다. 리버풀이 결국 그런 흐름을 뒤집을 수 있었던 이유는 슬롯, 살라라는 감독이나 아이콘 외에도 팀을 잡아줄 반다이크, 알리송 같은 구심점이 있었던 덕분이고 개인적으로 토트넘도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는 팀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만큼 선수단을 바로 잡아줄 구심점이 새로 생긴다면 반등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콧분들에게 축하하기에는 애매한 분위기지만 어쨌든 경기에 이긴 것 정말 축하드리고 토트넘은 오는 원정 경기에서 제발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